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컬러라는 속성에 값을 줄 때는 컬러 콜론 값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라는 글꼴, 글씨체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글꼴 색입니다. 그리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배경색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을 거예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배경 이미지 어떻게 넣어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바디의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스타일의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굉장히 길어요. 코드 한번 보세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URL이라고 입력을 하죠. URL이라고 입력해서 실제 풀 경로를 입력해도 됩니다. HTTP로 시작하는 URL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배경 이미지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H1과 H3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CSS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스타일을 적용시킨 예입니다. 속성 콜론 값이죠. 그리고 구분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하는 겁니다. 속성 콜론 값이에요. 그래서 실습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body라는 지정자, body라는 태그에 저희가 CSS 코드를 삽입을 할 건데 배경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body를 사용을 하면은요, 전체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body 태그는 항상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명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body 안에다 넣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태그가 아니라 body 안에 넣어 줌으로써 전체 페이지에 다 공통적인 CSS 속성이 적용이 됩니다. 배경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점점 슬래시 한 거는 이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냥 이미지 밑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운데다 이미지를 두겠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사이즈를 50%, 50%로 줌으로써 페이지 안에서 배경 이미지가 딱 가운데 차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배경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덮어쓰기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배경을 사용하는 요소를 다 채울 수 있게 이미지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페이지에 이미지가 꽉 찰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웹페이지 크기 맞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컨테인이나 커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커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임의로 확대해서 웹페이지에 꽉 차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습을 먼저 해볼 건데요. 배경 이미지를 메인 페이지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습 환경으로 돌아와서 코딩 작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ain.html 페이지를 작업하고 있는데 main.html 페이지 안에 배경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지 컬러라고 해서 배경
이미지는 넣지 않고요. 배경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사이트에 가서 배경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HTML 밑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한 2개 정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운로드 받을 건데,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픽사베이라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 픽사베이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로 하셔도 돼요. 유료 이미지를 받으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이제 배경 화면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한번 골라 보십시오. 저는 선셋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해상도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용량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1280 곱하기 853 정도로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이미지 사이즈 정도로 해서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로봇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탕화면으로 가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명을 똑같이 좀 해볼게요. 파일명을 BG5라고 하겠습니다. BG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 밑에 bg4.jpg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BG5라고 하고요. 파일 형식은 jpg,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bg5.jpg라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를 저희 이미지 디렉토리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bg5.jpg 마우스로 선택하시고요. 제가 멈춘 이 부분에다 놓고 마우스를 떼세요. 그럼 FTP 업로드 창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 업로드할 파일들이라고 나오고 FTP 계정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세로 고침, 또는 그냥 F5키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F5키를 누르던지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세로 고침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bg5.jpg라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FTP 업로드 창이 뜨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업로드할 파일들이 바탕화면에 있고 내가 이곳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나의 파일을 현재 FTP 계정이 OK캡이죠. 저는 OK캡입니다. HTML 밑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HTML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가 이미지로 선택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HTML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지라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HTML 이미지라는 걸 클릭해서 이 부분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외래어가 나옵니다. 인코딩 돼서.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야 됩니다. 업로드 해 주셔야 됩니다. 업로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경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 배경 이미지는 body라는 그 안에 스타일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body라는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body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엔터를 눌러 보세요. 그럼 일로 가죠. 그 다음에 탭 키를 한번 더 눌러 주세요. 그래서 인덴테이션입니다.
코드를 조금 보기 좋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나타내는 속성을 입력하겠습니다. 콜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값을 입력을 할 건데 URL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되죠.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밑에 bg5.jpg 라는 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밑에 bg5.jpg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한번 이미지가 가져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 버튼 눌러보세요. 이미지가 가져왔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최대화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모자익 처리됐죠. 보면 이미지가 사이즈가 제가 1280이라고 했죠. 가로 위드 해상도를 좀 작게 했습니다. 아마 해상도를 높게 했으면 화면에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자익 돼서 보이지 않고 그냥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웹페이지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가벼운 웹페이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가급적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하면서 웹페이지를 좀 더 세련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도 웹마스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상도가 적은 이미지를 넣었지만 웹페이지를 조금 더 멋있게 세련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속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속성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에다가 반복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리핏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의 사이즈에 퍼센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100%, 100%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100%, 100%로 해서 이미지 사이즈 자체로 이제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미지 크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려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미지를 가져다가 웹브라우저에 놓아 보십시오. 그럼 현재 이미지 크기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만큼 웹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높이를 200%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높이를 20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다시 볼게요. 홈 버튼 누르면 현재 최대화 시켜서 보면 조금 더 이제 괜찮게 보이죠. 200%. 그런데 이제 이 방법 말고요. 커버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커버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얘가 조정을 해 줍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커버라고 하면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줍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면 해당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해주고요. 이미지가 작으면 이걸 늘려서 커버를 해줍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 그래서 커버라는 값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저희가 했던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로 이렇게 교재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걸 한번 실습을 해 보았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했는데 저희가 배경 색에 따라서 이제 바디를 줄 건데 A 태그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A 태그라는 걸 넣을 건데 A 태그를 넣게 되면 이제 하이퍼링크에
밑줄이 없어집니다. 이쪽에 보면 하이퍼링크에 밑줄이 없죠. 이거는 제가 mystyle.css라는 파일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적용시켰기 때문이에요. A 태그에 속성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글씨체를 조정하는 걸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27라인의 바디 안에 있는 이 속성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변경된 부분은 내가 바디 안에 나의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글씨체가 이제 다시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안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H1과 H3이라는 태그 안에 컬러 값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입니다. 바디에 이제 전체적으로 컬러라는 속성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블루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블루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1과 H3 안에 자체적으로 먼저 빨강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주황이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보면 나의 부분만 블루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얘는 왜 글씨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밑으로 내려보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프리 안에 컬러 값을 줬죠. 그래서 안에 이제 속성이 먼저 적용이 된 겁니다. 바디 안에 전체적으로 블루라고 색깔을 줬지만 프리라는 태그 안에 컬러 값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속성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A 태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카피라이트로 해서 이메일 주소 하는 링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A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키 눌러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속성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밑줄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밑줄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태그에 컬러 값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컬러 그 다음에 빨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바디 N 하단으로 계속 이동을 해 보십시오. 가장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에요. 제가 이제 카피라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카피라이트 특수 기호를 하나 삽입시켜 볼게요. 특수 기호는 특수 문자라고 돋보기 밑에 있네요. 그래서 특수 기호 요거를 한번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피라고 표시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참조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살촉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하이퍼링크가 삽입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메일2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콜론 이메일 주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의 A 태그 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홈 버튼 누르고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피라이트라고 조정이 됐고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P를 넣어 보겠습니다. P를 넣고요. 하단에 있죠. P를 넣고 그 폰트 사이즈도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안에다가요. 폰트 사이즈를 20폰트로 하겠습니다. CSS의 경우에는 속성하고 값을 넣어줄 때 단위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할 때 저희는 그냥 값만 넣어줬는데 값과 함께 단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홈 버튼 눌러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컬러를 블루로 하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 부분입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이라고 해서 밑줄이 보이지 않아요. 밑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okche@mju.ac.kr로 마우스를 이렇게 롤오버 하게 되면 해당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메일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안에 메일 주소가 나오죠. 보낸 사람도 이제 저이기 때문에 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메일 보낼 수 있게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안 보여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나오시는 분은 아웃룩 또는 다른 메일 프로그램이 뜬다. 그러면 제대로 설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컬러를 저는 이제 화이트로 좀 변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확인이 됐죠.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걸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